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초대석에서 세월호 유족이죠. 유민 아빠 김영호 씨와의 인터뷰를 계획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을 이유로 김영호 씨가 어젯밤 인터뷰를 사양했습니다. 대신 저희에게 2분 정도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그 메시지를 듣고 유민 아빠 김영호 씨의 법률 대리인 맡고 있는 원재민 변호사를 이어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좀 저희가 시끌시끌한데 국민 여러분께 일단 이후에 어떻게 됐건 간에 폭력 사건을 행사한 데 대해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한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같은 유가족으로서 무리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문희상 신임 태정치 민주연합 비대위원께서 유가족 동의가 아닌 양해를 얻는 선에서 세월호 특별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유가족과 상의하지 않고 8월에 일방적인 협상을 해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이렇게 더 꼬이게 되었습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께서는 박영선 원내대표 절차를 밟지 않고 유가족과 충분히 대화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하루빨리 해줘주시고 민생 법안을 처리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우리 세월호 유가족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소리 안 듣게 좀 해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유가족 전체가 폭력권으로 지금 몰리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식을 할 때보다 지금 심정이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합니다. 죄송하고요. 저희 유가족 전체의 일이 아닌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저희 유가족 다른 분들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무리를 일으킨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세월호 유가족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사면 초과 상황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종편 채널들은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의혹 사건 주요 이슈로 내내 다뤘습니다. 유가족들의 요구하는 한참 먼 수준에서 여야 간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원재민 변호사 말씀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김영호 씨께서 간단한 메시지는 주셨는데 인터뷰 하시려고 했다가 좀 곤란한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밝혀 오셨습니다. 어떤 사정이 좀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족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예. 이제 아버님이 이제 어떤 유가족들을 대표하는 지금 상징성 같은 게 있으시다 보니까 아버님께 공격도 많이 가해지고 있고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공격 대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계세요. 지금 예. 단식 끝나고 이제 복식하면서 이제 몸무게를 점점 회복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 오히려 몸무게가 한 0.5kg 빠질 정도 그런 상황이셨고요. 그래서 지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인터뷰를 지금 안 하시겠다고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주말에도 여전히 그쪽 지키고 계셨을 것 같은데 다른 가족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다른 가족분들도 걱정이 많으시죠. 정말 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위해서 굉장히 힘을 내려고 하고 계셨고 오랫동안 싸우셨기 때문에 지치고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그래도 더 힘을 내서 결과를 이루어내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공격을 받으시니까
사실 본질과도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비상규명특법 주장하는 부분에 힘이 빠져버릴까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예.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어제 가족대책위원회 임원진이 새로 선출이 됐습니다. 예. 임원진 모두 9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이제 7명이 새로 선출됐고요. 2분은 유경근 대변인 포함해서 이제 유임이 됐습니다. 예. 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유가족들의 입장이 바뀌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고요. 어쨌든 뭐 불민스러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제 새로 집행부를 구성을 해서 이제 다시 잘 해야겠다 이런 차원일 뿐이고요. 그리고 뭐 그때 뭐 유민 아버님도 임원으로 추천이 됐었는데 예. 지금 뭐 자신의 일투족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뭐 심지어 뭐 너 위원장 하려고 이렇게 나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 그런 악플까지 공격까지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가족들한테 누가 될까봐 이걸 사양을 하셨죠. 예. 예. 그 특별히 유임되신 분들은 그 유가족들 전체의 판단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판단을 하신 거죠? 유가족들께서? 그러니까 이제 전체 총회를 통해서 후보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추천된 후보들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한 것인데요. 기존에 일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다시 압도적으로 이제 지지가 있었고요. 예. 그 뜻은 이제 계속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제 싸워달라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주말에 뭐 다른 언론 보도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 일부 유가족과 이제 대리기사와의 충돌, 이 수구 언론들 좀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보도한다. 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은 유가족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유가족 입장은 뭐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걱정하고 있는 것. 예. 그리고 이제 느끼는 건 그런 거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보도하듯이 3사 때 보도를 해줬으면은 유가족들이 이만큼 불신을 갖지 않았을 것이죠. 않게 됐을 것이죠. 그리고 뭐 특별법 지금 문제나 유가족들이 이거 주장하면서 그동안 받고 있는 피해나 어떤 핍박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보도해줬으면 수많은 마타도가 막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잘못됐는지 유가족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지금 하듯이 집요하게 보도를 해줬으면 아마 이 특별법 문제도 벌써 해결이 됐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가족분들을 다 정말 평범한 분들이고 근데 난데없이 처참한 피해를 당하셔가지고 자식 잃은 부모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는 정말 거의 성인에 가까운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이나 그분들이 겪었던 피해나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참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요. 뭐 지난 주말이었던가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 지났죠. 일부 그 보수단체 커뮤니티 그 사이트 회원들이요. 와서 초코바도 나눠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런 보도들을 또 그 이른바 수구 언론들은 하지는 않죠. 뭐 제가 보도를 뭐 다 확인한 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뭐 별로 보도가 안 됐죠. 그렇게 뭐 관심을 안 가져주고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예. 예. 얼마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유족 일부가 그 일베 회원들에게 그 일베 회원을 폭행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뭐 당시 참 많은 공격과 조롱과 도발이 있었어요. 예. 많은 일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술도 가지고 오고 맥주, 치킨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광화문 그 농성장을 막 해집고 다니면서 막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만 하지 마라. 좋게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전체 총괄관리하시는 아버님이 화가 나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어깨를 밀쳤습니다. 예. 그게 뭐 폭행인 것처럼 또 얘기가 되고 또 그거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엄하게 처벌해 달라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예. 사실 뭐 그만큼 참으신 게 대단한 거죠. 뭐 심지어 애 죽어서 되는 게 없냐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일베 회원이 경찰에 지금 고소를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그런 상태인가요? 예. 입건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뭐 가족들 입장 충분히 옆에서 보고 계시니까 광화문 광장에 계시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예. 어떠십니까? 이런 광경을 다 보셨을 텐데. 예. 뭐 사실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침입해서 공격하고, 어떨 때는 막 유가족분이 아버님이 괴한에게 목이 졸린 그런 폭행을 당한 일도 있었고요. 예. 또 뭐 어버이 연합 같은 노인에게 뭐 멱살이 잡히거나 뭐 머리를 폭행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유가족들이 피해 당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뭐 언론에 보도도 안 되고. 근데 유가족들은 뭐 하나만 실수해도 언론에 막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참 안타깝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더 참 조심하시고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새로 이끌게 되면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유민 아빠 김용호 씨하고 통화도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예. 이게 또 자칫 뭐 유족들의 입장 변화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도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수사 기소권을 우리가 포기하게 될 경우 거기에 준하는 법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요? 네, 사실 이게 권한을 주냐 마냐 이전에 유가족들의 진상규명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잘 헤아리는 게 필요했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서 얘기를 할 때요. 예. 어떻게 하면 진상규명을 잘 할 수 있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겠고요. 그래서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방법으로 대한변협이 마련한 법안, 수사권 기소권을 제시를 한 것이었고요. 뭐 그게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동안 유가족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경험을 하질 못했고 오히려 반대되는 경험만 계속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새로 논의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뭐 양보를 한 해 만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정치권에서 협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유가족들의 신뢰를 얻을 것인가, 또 유가족들이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잘 헤아리는 그런 모습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번에 진상규명을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게, 그러니까 광화문 얘기 조금만 더 드리면요. 광화문에 있을 때 과거에 이제 다른 참사의 유가족들이 예. 광화문에 와가지고 막 울면서 하소연한 일이 있었어요. 예. 짧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자기들이 겪었던 거랑 똑같다면서, 처음에는 여론이 거셀 때는 막 해줄 것처럼 하지만 시간 질질 끌다가 여론이 식으면은 결국 흐지부지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항상 진상규명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이번에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거고. 걱정을 예. 하고 있군요. 예.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원재민 변호사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